여러분, 반도체 성능을 한 번에 8배 끌어올린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걸 진짜로 해냈습니다. 성능은 8배, 전력 효율은 3배.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이 다 같이 부딪혀 쩔쩔매던 거대한 벽 하나를 아예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8배라는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삼성이 그걸 이뤄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가 메모리를 가속기 옆에 나란히 눕혀서 붙여왔거든요. 옆으로만요. 그런데 삼성은 그걸 통째로 뒤집어서 가속기 머리 꼭대기 위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버렸습니다. 아파트를 옆으로 넓히는 대신 위로 올리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메모리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이 이상한 물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 보였습니다. 이름은 ZHBM. 여기서 Z는 위로 쌓아 올렸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반도체는 가로, 세로 이렇게 평평한 2차원 세계에서만 놀았는데 삼성이 거기에 높이라는 새로운 축을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래서 앞에 Z를 딱 붙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작은 칩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아주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매달 결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왜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보이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우리 딱 한 가지만 먼저 확실히 짚고 갈게요. 도대체 왜 삼성은 멀쩡히 옆에 잘 붙어있던 메모리를 굳이 위로 올리는 이 위험하고 복잡한 짓을 벌인 걸까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요즘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냥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정도였잖아요. 질문 하나 던지면 답 하나 나오고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그림 하나 뚝딱 만들어주고요. 딱 시키는 것만 하는 착한 학생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를 혼자서 척척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하면 예전엔 그냥 추천 목록만 줬는데 이제는 항공권을 검색하고 호텔을 비교하고 일정을 짜고 예약까지 알아서 다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에이전트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똑똑한 개인 비서가 하나 생긴 셈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 비서가 일을 잘하려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대화의 앞뒤 맥락, 처리해야 할 정보 조각들 이런 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계산을 담당하는 두뇌는 점점 더 똑똑하고 빨라지는데 정작 그 두뇌한테 재료를 날라다 줄 통로가 좁아 터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산을 담당하는 두뇌, 이걸 가속기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같은 게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두뇌가 쓸 데이터를 저장하고 날라주는 창고, 이게 바로 메모리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비싼 고급 메모리를 HBM이라고 부릅니다. 이 HBM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뇌가 아무리 천재라도 옆에서 문제지를 늦게 갖다 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칩이 딱 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슈퍼카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괴물 엔진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 슈퍼카에 기름을 넣어주는 연료 호스가 실처럼 가늘어요. 엔진은 미친 듯이 돌 준비가 됐는데 기름이 찔끔찔끔 들어오니까 차가 제대로 못 나가는 거죠. 엔진 탓이 아니에요. 연료 호스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가 딱 이래요. 두뇌는 준비됐는데 데이터라는 연료가 제때 안 들어와서 세계 최고의 칩이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메모리 벽이라고 부릅니다. 벽에 가로막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벽을 어떻게 부술까요? 여기서 지금까지 모두가 써온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반도체 회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두뇌 옆에 창고를 바짝 붙여놓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요. 두뇌가 있으면 그 양옆으로 메모리 창고들을 쭉 늘어놓는 방식입니다. 그냥 옆으로 나란히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서요. 아무리 바짝 붙여도 옆에 있는 이상
데이터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두 동이 나란히 서 있어요. 한쪽 동은 사무실이고 다른 쪽 동은 창고예요. 두 동 사이를 아무리 넓은 8차선 고속도로로 연결해 놔도 결국 물건을 나르려면 이 건물에서 나와서 도로를 건너 저 건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왕복하는 시간, 그리고 트럭이 오가며 쓰는 기름, 그러면서 나오는 매연, 이게 다 낭비예요. 반도체에서도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옆 건물로 이동하는 그 짧은 거리에서도 시간이 지연되고 전기가 새어나가고 열이 펄펄 납니다. 창고가 옆에 있는 한 이 낭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옆으로 나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겠죠. 옆으로 붙이는 게 한계라면 도대체 어디로 붙여야 이 거리가 사라질까요? 바로 여기서 삼성이 완전히 뒤집는 발상을 꺼냅니다. 옆이 안 되면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말은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역사에서 아무도 제대로 못하던 일이었어요. 삼성은 창고를 두뇌 옆에 두는 대신 두뇌 건물 옥상 위에 창고를 그대로 지어 올려버립니다. 사무실 바로 위층에 창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건을 나르려고 건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면 창고가 딱 있는 거죠. 도로를 건널 일도 없고 트럭이 기름 쓸 일도 없고 매연 날 일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그냥 위로 한층, 이게 끝이에요. 이 초고속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칩을 위아래로 뚫어서 연결하는 수직 통로 기술입니다. 두뇌와 창고가 바로 위아래로 딱 붙어서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콸콸 쏟아지는 구조가 된 거죠. 바로 이 구조 덕분에 성능이 8배로 뛴 겁니다. 그런데 이 8배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 나온 최신 메모리로도 부족해서 업계는 벌써 몇 세대 뒤에 미래 메모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미래 규격을 HBM5라고 부릅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볼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죠. 그런데 삼성의 ZHBM은 바로 그 미래의 최고급 메모리랑 비교해도 두뇌 하나당 성능이 무려 8배나 높습니다. 남들이 이제 겨우 준비하는 미래를 이미 저만치 앞질러버린 거예요. 데이터를 나르는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니까 그 좁던 연료 호스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굵은 파이프로 바뀐 겁니다. 슈퍼카에 드디어 제대로 된 연료가 콸콸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반전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위로 쌓으니까 데이터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아무도 예상 못한 끔찍한 괴물이 하나 깨어납니다. 바로 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두뇌 역할을 하는 가속기는 계산할 때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거의 작은 용광로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용광로 바로 위에다가 예민한 창고를 딱 붙여서 쌓아 올렸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위층 창고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칩 내부 온도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데이터에 오류가 나기 시작해요. 그 위험한 선이 대략 105도입니다. 여기서 온도가 더 올라가서 125도에 도달하면 데이터 오류율이 무려 300%나 폭증하면서 칩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작동을 멈춰버려요. 시스템이 그냥 뻗어버리는 거죠. 애써 위로 쌓아 올렸더니 이번엔 열 때문에 칩이 타죽게 생긴 겁니다. 이걸 발열장벽이라고 불러요. 위로 쌓는 모든 회사가 반드시 부딪히는 두 번째 벽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삼성의 엔지니어라고 쳐보죠. 몇 년을 갈아 넣어서 드디어 위로 쌓는데 성공했어요. 성능이 8배 뛴다는 걸 확인했을 때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칩이 뜨거워서 자꾸 멈추는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 그 8배라는 성능은 그냥 종이 위의 숫자로 끝나버립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눈앞에서 놓치기 직전인 거죠.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은 이 열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힌 두 가지 방법으로 잡아냅니다. 첫째, 칩과 칩을 연결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원래 칩들을 위아래로 연결할 때는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땜납 알갱이를 넣어서 붙였습니다. 접착제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땜납 알갱이들이 문제였어요. 이게 중간에 끼어 있으면 칩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 때문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혀버립니다. 열을 가두는 장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은 이 땜납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대신 구리와 구리를 그냥 직접 붙여버려요. 접착제 없이 두 금속판을 열과 압력으로 완전히 하나로 녹여서 붙여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낀 게 없으니 틈도 사라지고 두 칩이 그야말로 빈틈없이 딱 밀착됩니다. 열을 막던 벽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구리라는 금속이 원래 열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전달하는 소재거든요. 기존의 칩 사이를 채우던 플라스틱 계열 소재보다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무려 500배나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열을 막던 걸 없앴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열을 쭉쭉 빼내는 고속 통로로 바꿔버린 셈이죠. 둘째, 삼성은 여기에 열 전용 굴뚝을 하나 더 세웁니다. 칩 옆면에다가 구리로 만든 특수한 통로를 딱 밀착시켜서 붙여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 뜨거운 열기만 골라서 밖으로 빼내주는 전용 굴뚝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래층에서 용광로가 이글이글 타고 있고 그 위로 서류 박스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어요. 그냥 두면 박스들이 열기에 타버리겠죠? 그런데 이 박스더미 옆에다가 거대한 금속 굴뚝을 하나 뚫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가 박스 사이에 갇히지 않고 이 굴뚝을 타고 번개처럼 지붕 밖으로 쭉 빠져나가요. 이 굴뚝 덕분에 삼성은 열 저항을 절반 이상 뚝 떨어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위로 쌓아서 뜨거워진 칩을 다시 시원하게 식혀버린 거죠. 두 번째 벽마저 넘어선 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서 데이터가 폭증했고 그래서 메모리 벽이라는 첫 번째 벽이 생겼습니다. 삼성은 이걸 위로 쌓는 방식으로 뚫었죠. 그랬더니 이번엔 열이라는 두 번째 벽이 나타나고 삼성은 구리로 굳히고 굴뚝을 세워서 그것마저 넘어섰어요. 두 개의 거대한 벽을 연달아 부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하필 삼성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회사들은 왜 못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ZHBM을 만들려면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기술을 한 몸처럼 다뤄야 합니다. 계산하는 두뇌를 만드는 기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이 둘을 위아래로 완벽하게 붙이는 조립 기술이에요. 문제는 세상 대부분의 회사가 이 중에 딱 하나만 잘한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 두뇌만, 어떤 회사는 메모리만, 또 어떤 회사는 조립만 전문으로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칩 하나를 만들려면 여러 회사가 각자 부품을 들고 모여서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딱 붙이는 이 조립이 여러 회사가 나눠서 하면 정말 골치가 아파집니다. 서로 다른 재료를 열로 붙일 때 재료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가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붙이는 과정에서 판이 살짝 휘어버려요.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였는데 마르면서 우글쭈글해지는 것처럼요. 반도체에서 이렇게 휘면 그냥 불량입니다. 못 쓰는 거예요. 회사가 서로 다르면 이 미세한 차이를 맞추느라 몇 년씩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요, 이 세 가지를 전부 자기 혼자서 다 합니다. 두뇌도 삼성이 만들고 메모리도 삼성이 만들고 조립도 삼성이에요. 한 지붕 아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휘든 말든 처음부터 서로 딱 맞게 설계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부터 조립까지 다 하는 회사를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사실상 삼성 하나뿐이에요. 결국 삼성이 이 벽을 넘을 수 있었던 진짜 무기는 번뜩이는 기술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내는 거대한 조직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삼성의 성공에 마냥 취해 있을 때 한편에서는 아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위로 쌓는 방식으로 판을 흔들자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인데 이쪽은 삼성과 완전히 반대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삼성이 위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길을 갔다면 SK 하이닉스는 여러 회사와 손을 잡는 연합군 전략을 택했어요. 미국의 저장장치 회사,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을 죄다 끌어모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는 개방형 방식을 만들자고 나선 거죠. 한쪽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최고의 성능을 주겠다는 삼성의 독자 노선, 다른 한쪽은 레고블록처럼 아무 부품이나 자유롭게 끼워 쓰자는 연합군 노선. 지금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서 이 두 진영이 자존심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ZHBM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ZHBM은요, 아직 실제로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실물 모형 단계예요. 삼성도 정확히 언제 양산하겠다는 날짜를 아직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진짜 제품으로 나오려면 앞으로 수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냉소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삼성이 당장 팔고 있는 최신 메모리 쪽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걸 덮으려고 아직 한참 먼 미래의 개념인 ZHBM을 화려하게 앞세워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카드인지는 앞으로 삼성이 증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냉정한 시선까지 함께 봐야 우리가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저 멀리 있는 서버 반도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일상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하고요. 삼성은 이 수직으로 쌓는 기술을 서버뿐만 아니라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용으로도 만들고 있어요. 이걸 제트낸드 O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O는 우리 기기 안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인공지능은 대부분 저 멀리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뭘 물어보면 그 질문이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가 답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제트낸드 O를 쓰면 인터넷 연결 없이 내 폰 안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손 안에 똑똑한 비서가 통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양면성이 있어요. 먼저 조금 아쉬운 소식부터 이 첨단 메모리를 스마트폰에 넣으려면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차세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커요. 기기값이 비싸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데이터 센터에 쓰이면요, 서버를 돌리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삼성이 아주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직접 시험해 봤더니 이 기술을 쓰니까 비용이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려면 매달 구독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서버 비용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를 싸게, 심지어 무료로도 뿌릴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우리가 매달 내는 인공지능 구독료가 낮아지거나 훨씬 좋은 서비스를 더 싸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기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테고 기업들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한테 떠넘겼을 겁니다. 저 멀리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지는 이 수직 전쟁이 사실은 우리가 매달 결제하는 그 몇천 원, 몇만 원의 문제하고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이터가 폭증했고 메모리 벽이라는 거대한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걸 옆으로 넓히는 대신 위로 쌓아 올린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정면 돌파했어요. 메모리를 두뇌 위에 수직으로 얹어서 성능을 8배로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튀어나온 열 문제마저 구리접합과 열 굴뚝이라는 기막힌 방법으로 잡아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물어보고 그 답이 눈 깜짝할 사이에 튀어나올 때 그 매끄러움 뒤에 사실은 이런 치열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걸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툭 던진 질문 뒤에는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덜 뜨겁게 나르려고 반도체를 통째로 뒤집어 엎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집이 층층이 쌓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술을 보면 흔히 천재한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ZHBM의 진짜 정체는 옆으로만 가던 길을 위로 꺾어보자는 그 하나의 고집을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시간의 결과였어요. 벽에 부딪혔을 때 벽을 원망하는 대신 그럼 방향을 바꿔보자고 판을 통째로 뒤집는 것. 어쩌면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아직 이 기술은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막 첫 선을 보인 견본 단계라는 겁니다. 화려한 발표 뒤에서 삼성이 진짜로 이걸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장의 냉정한 검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8배라는 숫자에 마냥 취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진짜 승부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앞으로 조용히 이어질 그 검증의 시간에서 갈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위로 쌓는 독자 노선과 여러 회사가 손잡은 연합군 노선. 과연 어느 쪽이 미래의 인공지능 시장을 손에 쥐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